그래서 뭐 두 가지죠. 아, 그거 걸려 있는 게 없나? 생각보다 약한 건가? 아니면 미리 나오기 전에 다른 걸로 시선 돌리는 건가? 트럼프가 뭐 도덕적이고 뭐 정치적 그런 거 다 떠나서 난 중동 문제에서만 보면 지금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 가시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문제에 더 가깝게 가는 유일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못한다. 왜?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못한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은 그거 반유대주의 책이야 저한테 막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다 나와요. 가자 전쟁 앱스타인 파일 해가지고 뭐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유익이죠. 그러면 왜 트럼프가 네탄야후한테 왜 약점을 잡혔냐? 무슨 약점을 무슨 약점을 잡혔냐? 잡냐? 이런 의미. 그게 앱스타인. 앱스틴? 이스라엘 발음 뭐라고요? 앱슈타인. 앱스타인. 누가 있어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그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의 앤드류 왕자. 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지금 트럼프도 대통령. 있죠.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자. 아마존. 그다음에 우디 앨런. 아이고야, 또 연구원 유대인이네. 예, 우디 앨런.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진짜 큰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앱스테인 파일에 이름이 들어있다. 그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이유다. 이번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방첩이었다. 이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사드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오전 18일 오전 11시에 긴급 대국민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저는 이제 관심 가진 것은 중동 문제만 관심 가졌습니다. 뭐 다른 거야 뭐 자기 나라 얘기니까. 근데 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미군 장병이 한 140만 명 정도 되나 봐요. 140만 명. 140만, 엄청 많네요. 예, 엄청 많죠. 근데 1인당 뭐 한 260만 원 정도의 경력금을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모든 160만 명, 145만 명. 145만 명. 예, 예.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엄청 많을 텐데. 예, 뭐 근데 돈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바이든 즉 민주당 정부에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강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전쟁을 8개나 끝냈다.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쟁을 8개나 끝냈고 그다음에 더 진짜 재밌는 얘기.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 3,000년 만에. 3,000년이요? 3,000년. 와. 스케일이 커요. 3,000년은커녕 1,100년대 한 지금에서 한 900년 전에 저 십자군 전쟁 했었잖아요.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 전쟁이 시작된 지 3,000년 만에 어디 3,000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3,0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평화가 왔대요. 어쨌든 전쟁의 땅이었던 중동에 내가 평화를 가져왔다. 네. 그리고 이란 핵 문제도 정리했다. 이란도 핵 없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얘기가 뭐 보는 시각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진행 중이고 하마스 헤즈볼라 테러 아직 진행 중이고 후티 반군 있고 이란 이스라엘 2차 전쟁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시리아도 지금 날리고 제가 볼 때 해결이 된 것 같진 않은데. 네, 근데 뭐 10개월 동안 8개 했대잖아요. 제가 도하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하 지난 12월 6일에서 7일 도하 포럼 23차인가 그랬거든요. 이번에가 정책 결정자라든지 우리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 나와서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아마 첫 번째 아내에서 낳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래요. 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반적인 정치인들과 문법이 다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있다. 예, 그래서 전쟁도 이렇게 많이 끝내지 않는 똑같은 얘기합니다. 10개월 만에 8개 끝냈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트럼프가 보통의 정치인과는 다르다.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국에는 딜을 성공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거 혹시 뭐 앱스타인 관련 뭔가 중대 선언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전쟁 관련해서 뭐가 나오나 했더니 저도 살펴보니까 바이든 때 경제 못했는데 내가 경제 많이 좋아지게 했고 군인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 관세로 많이 벌었으면 이런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다뤄주셨지만 지난달에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앱스타인 사건이 마가지층 분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군인들한테 돈 뿌려가지고 좀 어떻게 만회보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앱스타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더
분란만 생기거든요. 괜히 그거를 나중에 어차피 이슈될 걸 미리 내 입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19일까지인가 모든 걸 자료를 일단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죠. 그거 걸려 있는 게 없나? 생각보다 약한 건가? 물타기 한 건가? 아니면 미리 나오기 전에 다른 거로 시선 돌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화자찬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뭐 자화자찬하면 이 정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댓글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의회에서 앱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미국 법무부가 12월 19일까지 공개할 것을 의회에서 법으로 가결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고 승인을 했거든요. 네, 거부권 쓰면 더 이상하죠. 그러면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개하라는 걸 승인했다는 거 보면 의외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있는 거 뺄 수도 있고요. 뺐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죠, 뭐. 지금 이 와중에 미 경제학계의 거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민주당 시절이죠. 재무장관을 역임했고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활동했던 거물 레리 서머스. 그러니까 경제학회에서 영구 퇴출되었다고 하고 앱스타인이라 내가 좀 어울려서 미안하다.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 남기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앱스타인과의 관련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하는 법이라든지 뭐 여성들 꼬시는 법이라든지 그런 좀 추접스러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확실히 연관됐다. 예, 미성년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도 성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궁지에 몰렸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물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경제 활동에 관계된 모든 활동 못 한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학 잡지가 있으면 거기에 평가 심사위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참여 못하게 이제 다. 네. 제가 이 레리 서머스를 기억하는 이유가 21년 초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전 이제 부동산 투자하니까 그때 나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전문가들은 뭐라 하나 봤더니 레리 서머스는 지금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다라고 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폴 크루그먼 아저씨는 뭔 소리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금리 안 올려도 돼. 제가 폴 크루그먼 말을 노벨 경제학상 받아서 잘 맞추지 않을까 했다가 틀렸거든요. 그 레리 서머스가 짱이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추잡스러웠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유산에서 확보한 사진 중 일부는 여성의 상태나 상황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강간 혹은 이런 정말 미성년자 성 관련해서 연관된 사진을 분명히 있었다. 사진 9만 5천 장 중에 2만 5천 장을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추가 사진을 공개할 예정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만 5천 장이나 사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막 제가 보니까 민주당 언론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막 트럼프 대통령 같이 찍어 막 올리는데 보니까 사실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같이 찍었다 여자들이랑 뭐 이제 이러니까 이 정치 공세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린턴 전 대통령 민주당 영국 앤드류 왕세자, 빌 게이츠, 우디 앨런, 그다음 공화당 관계자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쪽이든 밝혀지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양쪽 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또 편집된 상태로 기밀로 분류해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관련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것들은 공개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른 걸로 분류돼서.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음모론은 민주당, 공화당 솔직히 다 관련이 있는데 적당히 희생될 사람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 좀 희생시키고 나머지는 국가 기밀로 또 분류하면 공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냥 좋게 묻어버리려고 또 그때 민주당, 공화당 다 찬성했거든요. 그러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쇼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마무리 국면 가고 딴 걸로 가자 서로. 교수님도 좀 그런 쪽으로 그냥 뭐 정치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권도 정치에 관련되면 왜곡되듯이 진실도 정치와 관련되면 정치적 이득과 관련되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타기가 가능하죠. 그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놈이야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말이 그놈이야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가 아니라 그놈하고 저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정의가 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놈이다.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해버리면 정치 발전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이건 사실은 만약에 정상적인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못하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도 하락하고 관세 이슈,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쨌든 미국 내에서 입지가 공화당 내에서도 막 반대파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비서실장 여성분이 트럼프 대통령 알코올 중독자 같다는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참 이게 쉴드 치는 발언 와중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중동과 이스라엘, 이란 요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중동 문제에서만 본다면 가장 최근 한 10년 이상 효과를 낸 대통령은 맞아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진전을 많이 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면이냐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데 트럼프만큼 지금 효과적인 대통령은 없어요. 바이든은 끌려다녔고요. 오바마는 안 부딪히려고 피해 다녔고, 예, 오바마는 아예 이스라엘이나 얘네들이 내가 할 걸 반대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고 했고요. 핵협상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안 됐던 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몰래 피해 사는 바람에. 내 이스라엘 입장에 하나도 반영 안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정권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힘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지금 쉽게 말하면 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담임이 굉장히 지금 막 반장인 네타냐후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혼내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면이 있어요. 트럼프가 뭐 도덕적이고 뭐 정치적 그런 거 다 떠나서 난 중동 문제에서만 보면 지금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뭔가 지금 가시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하는 문제에 더 가깝게 가는 유일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전에는 얘기는 했지만 그 근처에 갈 만큼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바마를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오바마를 입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진보다. 무능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 무능한 건 바이든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토팬이라고 요즘 부르고 대통령이 사실상 아니고 그 치매 관련인데 그쵸. 주변에서 이용해 먹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는 중동에서 지금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오바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바마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투 아시아라고 말하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북핵 문제 방치하고 중국 문제 방치해서 지금 아시아 중국이 이렇게 크고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보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중동은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이러한 협상을 해서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가도록 만들어야 됐는데 오바마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오바마가 이란 핵 협상을 성공을 했지만 금융 제재 같은 거 못 풀었기 때문에 사실상 말만 잔치였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는 아무튼 뭐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내려고 그러고 물론 본인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주고 그냥 팔레스타인 문제라도 해결하면 좋죠. 그래도 교수님이 보실 때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트럼프만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말들은 다 움직였는데 팔레스타인 평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네타냐후의 팔을 비틀면서 약점까지 잡아가면서 휴전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너 휴전 안 하면 가만 안 둬 이런. 근데 휴전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네타냐후는 가장 큰 실수가 까따로 공습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미군 동맹 기지가 있는 곳을 공습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데서 저희는 차라리 트럼프한테 뭐 상을 주고 중동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수님 지난달에 저희가 얘기 나눴을 때 미국이 역대 대통령 특히 트럼프도 앱스타인이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의 이 사주를 받은 사람일 수 있는데 거기에 약점 잡혀서 미국이 질질 끌려다닌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힘도 못 쓰고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게 아닌가요 지금 중동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기 싫은 것도 강제로 안 치기도 해요. 지금 네타냐후를. 네타냐후가 하기 싫어하는 걸 트럼프가 강제로 하게 한다. 네,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게 이미 가자 협정, 가자 평화, 그 휴전안이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가 진심이 행동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그게 거예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 때문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튼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 전쟁을 멈추게 한 건 맞아요. 큰 전쟁을 멈추게 한 건 맞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바이든과 완전히 비교되죠. 바이든은 계속 뭐 말로만 뭐 비례적인 보복을 하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무기 많이 줬습니다.
줄만큼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완전히 막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앱스타인 이슈가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 나눠봤지만 이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뭐 누가 연루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납득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데 요게 핵폭탄처럼 터져서 트럼프 지지율 더 떨어지면은 이게 중동 쪽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평화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트럼프의 위기를 중동 문제 평화 뭐 이런 거에 가장 큰 건 미국의 정치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이 투사하는 힘이 아직까지는 크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내년이 중간 선거 아닙니까? 예, 내년 미국은? 11월이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한다 그러면 이제 힘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동은 또 지 멋대로 가겠죠. 그럼 또 막 이스라엘 전쟁하고 이란도 막 또 핵 개발하고 막 날치겠네요. 이란은 지금 이란 문제는 내년 11월 선거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시각에서는. 예를 들면 이란이 핵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농축하는데 뭐 기술이 더 늘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전까지는 이란 이스라엘 문제가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의외로 없어서 지지율이 확고해지고 마가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저 더러운 일에 엮이지 않았어 하고 잘 이 위기를 극복하면은 반대로 좀 중동 쪽에 뭔가 좀 미국이 좀 강력한 영향을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보다도요, 마가 팬들이 지금 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지금 트럼프 쪽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개입을 안 하고 우리 돈 안 쓰는 게 맞는데 왜 자꾸만 이스라엘에게 돈을 쓰냐. 이게 이제 마가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터커 칼슨이라든지 찰리 커크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런 마가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트럼프 말이라고 다 동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너무 마가치고는 이스라엘 두둔한다. 근데 지금 교수님은 트럼프 정도면 중동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이스라엘 팔 비틀 정도로 미국 말을 강제하는 이런 대통령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최근 SNS에서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유대인과 사이가 되게 좋아요. 특히 미국 내 유대인과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미리암 에덜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에덜슨이라는 대부호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미망인이 여전히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손이에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당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대통령 더 해라. 내가 그러면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선거 자금으로. 왜냐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자기는 미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가장 잘 해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트럼프가 있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단초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도 그렇고 성경경 교수도 그렇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또 미리암 에더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우리 이스라엘 가장 필요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주니어 트럼프가 한 말이 맞네요.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이스라엘 편을 덜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다가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데 이는 복잡한 정말 다양성을 가진 인물이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임기를 좀 지지율을 가지고 이렇게 레임덕 없이 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보다는 일단 좀 틀 잡아놨으니까 좀 천천히 가되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만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우리한테 뭐 안 좋게 하는데 뭐 우리한테 안 좋게 하고 막 변덕스럽게 하고 뭐 그래서 우리 힘들게 하면 뭐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습니까? 그냥 빨리 쫓겨나는 게 좋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한테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기준은 얘가 아니면 이 나라가 미국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는 거거든. 근데 이 이야기 보기에는 지금 한국은 내치기에는 아까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핵잠수함도 개발 승인해주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있을 동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야죠. 그동안 못했던 거. 네.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19일 날 사진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교수님 만약에 19일 날 공개됐는데 진짜 엄청난 게 있으면은 와, 그러면 이제 머리 주파를 다시 막 다 돌려야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교수님 만약에 엄청난 게 내일 있으면 네. 저랑 전화 인터뷰 한번 네, 하시죠. 그러겠습니다. 저한테 꼭 연락 먼저 해주세요. 네, 네, 네. 보시고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 네. 약속하신 겁니다. 시청자분들이랑. 별게 없으면은 인터뷰 안 하실 거다. 네, 별게 없어야 할 텐데.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1부에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앱스타인 관련 이슈로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런 소위 허니트랩 혹은 미인계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는 이런 작전이 누구 암살하거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실제로 좀 알려진 게 좀 있나요? 꼭 그런 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스파이로 전설적인 그 시리아에 보냈던 엘리 코엔이라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엘리 코엔도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시리아 사람으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군부에 깊숙이 침투해요. 근데 침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많은 돈을 써서 파티도 하고 돈을 활발하게 쓰면서 군인들과 친해지는 거죠. 그럼 엘리 코엔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시리아의 군인 아랍어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도 그 있어요. 저 북한 간첩분이신데 저 네. 깐수 박사님이라고 그 중동 전문가로 오신 분인데 너무 중동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중동 분인가 보다. 알고 보지 북한 간첩이셨다고. 네, 그 간첩이었죠. 그러니까 선밀반 이제 그 중국 동포였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되는 정보는 또 제대로 된 걸 못 주셨다고. 연구만 하다 가셨다고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맞아요, 인터넷에 맞아요. 있는데. 예. 그럼 이스라엘도 아랍어를 잘하지만 외모도 친근할 거고. 네, 엘리 코엔이 이제 그 세탁을 하죠. 여러 가지 세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군 수뇌부에 아주 사랑을 받거든요. 그 돈은 그럼 파티 자금 뭐 뇌물 이런 건 이스라엘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거기서 뒤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향락에 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의 민감한 시설을 방문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사령관이 잘 끼고 도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전설적인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골란곤을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골란곤에 이제 보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민간이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골란곤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남산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산을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남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돌을 던질 수 있고 공격하니까 밑에가 이스라엘이고 골란곤은 거기 고는 시리아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골치 아픈 곳이죠. 이거 뺏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군 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잘 안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 코엔이 이거 아주 훌륭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보초들이 힘드니까 나무를 좀 심으면 좋겠다고. 나무? 네. 왜요? 그늘. 더우니까 뭐 네. 좀 자연도 좀 보고. 네.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괜찮은 생각 같죠? 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전투기가 어디 있는 줄 알면 어디가 뭘 있는다고 때리겠습니까? 그 나무가 있는 데가 진지라는 게 들키는 거군요. 네, 나무인들 때렸죠. 그게 거기 6.1 전쟁 때. 그렇죠. 어디에 지금 진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나무 있는데 밑에 숨어서 거기다 폭탄 떨어뜨려라. 그렇게 했구나.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진짜요? 네네,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녹이려면 향응을 제공해야죠. 얼마나 향응을 제공했겠습니까, 파티를. 그렇죠. 그리고 또 말에 안 들면 이 사람 약점 가지고 협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파티에 또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술만 마십니까? 내가 그때 네. 미성년자 너 확 뭐 이렇게 이러면 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스파이들하는 게 우리가 스파이라는 게 고전적인 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스파이예요. 옹달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거 제가 그 출연자 한 명이 항상 그 사람하고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네요. 좀 초대를 해주시죠. 제가 돈 다 드릴게요. 그럼 초대 안 하겠어요? 아니 뭐 해드리죠. 뭐 어려운 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하고 밥 먹는 자리를. 옹달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그렇죠. 박현두 교수님 맨날 좋은 말씀 네. 해주시는데 뭐 여기 뭐 이철재 네. 기자님 한번 만나게 해줘라. 뭐 근데 내가 했죠. 직접 이 사람을 불러 만나면 그 사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만나자고. 그냥 옹달을 통해 하면 옹달하면 이 사람 의심 안 하잖아. 그러다가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준다고 하면 내가 이제 스파이면 이제 그냥 나한테 보습 되는 거냐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돈도 주고 뭐 하고 그러면 나중에 돈 받았잖아. 그 돈이라는 게 공작금이라는 게 이게 공작금 해가지고 딱 주고 그게 아니거든.
처음에 밥 한 번 사주고. 예, 밥 사주고 가지고 아유 뭐 필요하시죠? 아 이거 뭐 이거 좀 쓰세요 이렇게 주는 거고. 아유 뭐 이렇게 아유 우리 친하잖아 이런 좀. 그 공작금이에요. 나중에 경찰에 잡혀보면 공작금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만 딱 이게 규정돼가지고 공작금 얼마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다 공작금인 겁니다. 그게 스파이들이 하는 활동들이에요. 제가 스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알려졌다는 건 이 사람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알려져서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이? 아, 그래 잡혔죠. 꼬리가 길면 잡히죠. 꼬리가 길면 잡혔는데 이제 이 사람을 털다 보니까 이제 일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덮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9.11도 이스라엘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미국의 9.11 테러 이스라엘 관련돼 있으면 그 폭탄 맞죠? 미국이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근데 보고서에서 그게 다 지워졌다는 얘기였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다시 나와요. SNS에서 앱스타인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러분 제프리 삭스 있잖아요. 이스라엘 되게 싫어합니다. 터커 칼슨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그 사람 요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된다고 그래요. 죽을까봐. 아, 너무 그러다 간다. 예. 암살당한다. 그러니까 요즘 찰리도 그래서 찰리 커크도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찰리 커크의 심지어는 아내가 그쪽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역대 제가 미국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본 적이 없고 그 본열된 포인트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이 정도까지 심각하면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깨끗하면 야, 이거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우리나라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의심하니까 요번에 정명백 발표서 연루된 놈들 다 보내버려. 특히 뭐 저기 민주당 놈들 연루돼서 이 기회에 다 싹 쓸어버리면 본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쓸리겠는데. 아, 그러니까 못하는 건가? 예,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모로 지금 저는 처음 보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보통 옐로우 페이퍼라든지 그렇죠 황색 저널이라든지 아니 인터넷에서 음모론 뭐 하면서 반 이스라엘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B급, C급 문화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마가펜, 스티브 배너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저는 처음 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9시 뉴스나 이런 토론 프로에서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가자 전쟁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민심을 잃었어. 팔레스타인 우리 그 하마스가 선빵 쳐가지고 이스라엘 반격을 했는데 전쟁을 지금 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젊었었을 때 그런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백검에 걸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본인 직접이요? 예. 젊었었을 때 바뀌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미국은 이스라엘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항상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면 이스라엘 싫어해서 그러지. 맨날 이런 얘기를 난처 했거든요. 돌아버리죠, 저도. 아니 나는 그냥 본 거 그냥 전달하는 것만 해도.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욕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버젓이 미국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왜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 돈을 많이 쓰냐? 왜 저쪽에 끌려다니냐? 그러니까 미어 샤미 고수 알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미어 샤미 고수가 2008년에 쓴 책이 이스라엘 러비거든요. 그 책 이스라엘 러비예요. 공전인데 이스라엘 러비의 책 제목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이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못 한다. 왜? 이스라엘 러비 때문에 못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 저한테 박 선생님은 그 책은 그거 반유대주의 책이야. 저한테 막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다 나와요. 지금 가자 전쟁 앱스타인 파일 해가지고 뭐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위기입니다. 조조절명 위기다. 네. 교수님, 그럼 이게 앱스타인 이분이 되게 이분이라고 말할 인물이 아닌 거죠. 이 나쁜 놈이 그 미성년자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정치인들에 연결시켜준 포주 노릇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전 세계 그 아까 그런 유력한 인사들이랑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었는 뭐 어떤 이렇게 성장했던 어떤 뭐 그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과 한 사람의 유명인과 연결되면 그 사람이 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외로 그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분의 조력자인 또 여성분이 또 이게 심상치 않은 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관련된 분이다. 그렇죠. 영국의 의원의 딸이죠. 영국 의원의 딸. 의원의 딸인데 모사드한테 포섭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여성분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성알선 행위로.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엄청나게 이익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여성을 앱스타인에게 연결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슬레인 맥스웰, 이제 옛 연인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영국 미디어 재벌이자 국회의원이었던 로버트 맥스웰이라고 하는데 또 이 로버트 맥스웰이 엄청 이분은 뭐 아예 모사드 쪽 사람이라고 뭐 알려졌다면서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딸도 그렇고요. 딸이 뭐 이슬람 모사드 포섭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포섭됐는지는 모르죠. 그 진짜 뭐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정보기관의 실체가 좀 드러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막 음모론 말도 안 되는 거 너네 방송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프리 앱스타인 괴물이 된 억만장자라는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게 좀 나쁜 짓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나쁜 짓은 있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저는 뭐 그 나쁜 짓 했던 말던 그거는 뭐 알아서 지네들이 할 얘기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과연 현대 중동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사실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도 될 전쟁을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전 처음부터 코가 낀 거 아니냐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또 음모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스스스 나오잖아요. 교수님, 그럼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됐다는 게 여론 압박을 모두 밝혀지거나 혹은 덮었는데 이제 리더십을 잃게 되면 중동 관련해서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회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전쟁을 안 할 것 같아서 이란을 안 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쟁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란에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걸 원하니까. 네타냐후 총리 원하는 거는 이란 박살내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 절대 안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교수님, 제가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을 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 찬성해서 가자지구 평화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그게 또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네,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안전공화국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는 게 지금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죠. 아니, 좀 유엔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뭔 상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니, 힘으로 막으면 된다. 네, 이스라엘은 말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말 안 들어주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왜 힘이 세냐? 미국이 항상 거기에 끌려다녔으니까. 미국이 안 끌려다니면 괜찮아요. 네, 미국이 끌려다니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제 세우고 평화롭게 양국이 공존하는 그게 통과됐는데 이게 미국이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되게 좀 지금 판가름 되거든요. 지금 생각대로 지금의 그 기조대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게 됐다는 그런 확실한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할 수 있지만 또 가다가 이스라엘이 반대하는데 뭐 한데 그리고 뭐 약점 잡혔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발 빼면은 또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끝까지 밀어붙여서 평화적으로 만들어주게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야, 너 국제사회의 룰을 깨는 거냐 해서 압력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안 엮였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약한 모습 보이면 더 의심이 증폭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앱스타인 파일이죠.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약점 잡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은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설마 있겠어요. 거기까지 그 바다 건너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영어도 해야 되는데 북한이나 중국에서 잡혀서 일본 이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죠. 예. 우리도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스파이가 나는 스파이입니다 하고 오지는 않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 주변의 강국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본인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정치나 유력한 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네.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는데 각 나라들이 정치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미인계를 많이 쓰거든요. 미남견 없습니까, 교수님? 왜 다 미인계? 그 여성 국회의원들도 남자들이 약하잖아요. 로맨스 스캠 당하는 거 보세요. 남자들이 다 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남자들이 위치에 좋은 거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특히 조심해야죠. 제가 성일관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요, 교수님. 동독하고 서독 시절에 서독에
그 어떤 뭐 여성 비서관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천생연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동독의 스파이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살았는데 그걸 알고 나서 자살하신 여성분이 있었던 얘기 아마 성일 교수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철재 기자님이. 그런 민남계도 이게 되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한계 민혁에는 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뭐 묘하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런 사람 되게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속잖아요. 엮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밥 먹었는데 먹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됩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예, 술을 안 먹으면 됩니다. 술을 안 먹으면 당할 염려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 자꾸 막 술 먹고 막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교수님, 미국에서 또 일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이 있다고 하는데 일명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틴, 한국에서 앱스타인. 앱스타인이라고 하죠. 앱스타인, 미국 발음은 앱스틴. 앱스타인. 이스라엘 발음은 앱슈타인. 실제 미국의 그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밝히라는 이슈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예, 이제 일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되게 괜찮은 신문이죠. 그렇죠. 영자 온라인 신문이죠. 예, 거기 이제 컬럼니스트가 거기 이제 컬럼은 안 쓰고 회사에서 운영한 블로그에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의 의도에 맞서거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련 문서 스캔들 관련 문서를 유출해 가지고 아하. 압박을 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아주 듬뿍 내비치는 글을 너무 진하게 사실상 그렇게 하겠다. 아이고야. 드러내는 글을 했는데 네. 예.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이스라엘의 괜찮은 신문사가 블로그에다 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사의 컬럼니스트들이. 컬럼니스트.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들, 네. 이스라엘이 대이란 추가 공습을 거부한 사례들 이런 걸 네. 쭉 나열했어요. 이러면은 오. 너 혼난다. 우리 비비 형님이 너 알아서 혼내줄 거다. 뭐 이런 이제 진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과연 왜 트럼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중대 이익이 걸리는 중동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왜 묵인했냐. 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음모론. 음모론이죠, 음모론. 그 세밀한 내밀한 사정을 잘 네, 모르니까 네. 이 대중들은 음모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면 왜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왜 약점을 잡혔냐? 무슨 약점을 무슨 약점을 잡냐? 잡혔냐? 이런 의미. 그게 앱스타인. 어. 앱스틴? 이스라엘 발음 뭐라고요? 앱슈타인. 앱스타인. 스타인이라는 발음은 이제 독일 발음. 독일 발음이죠. 예, 예. 독일계 유태인들이 예, 예. 많이 쓰는 예. 이름이죠. 그러니까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이라는 건데 일단 앱스타인의 양력을 간단히 읊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되게 유명한 투자자죠. 금융투자자인데 원래는 돈이 엄청 많았던 예, 원래는 대학 학력도 없이 그냥 사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수학이나 물리학 가르쳤는데 베어 스탠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행장의 딸을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거기 인연으로 해가지고 베어 스탠스에 입사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인데 가해는 이거는 은행장 따님하고 잘 인연이 있어 이거 회사에 입사했다. 봉준호의 영화가 생각나는데 기생충하고 비슷합니다. 편집판입니다. 예. 예. 그 당시에 베어스타인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어스타인이 학력을 위조했다. 뉴욕대 졸업하지 않는데 뉴욕대 졸업했다고 학력을 위조했는데 이거를 불러가지고 축구하니까 순순히 인정하면 잘못했다 하니까 봐줬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가지고 정직하다. 예, 그로부터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귀인을 만나는데 아베크롬비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그럼 빅토리아 시크릿. 예, 알죠. 예, 그 되게 네. 유명한 이제 CEO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VVIP만 대상으로 합니다. VVVV 아니고 그냥 VVVIP. 예. 1억 달러 이하는 맞지 않는다. 이런 철치가 있고요. 1200억 이하 자산 관리는 맞지 않는다. 네, 1200억. 부자만 상대하는 잔돈은 잔돈 취급 안 해. 안 해. 음. 예, 근데 잔돈 이제 취급 안 해. 막대한 부와 인맥을 위해서 최상류 엘리트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인계 꿀단지라고 하죠. 허니 트랩을 썼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네. 앱스타인이 관리한 인맥 이름만 들어 장쟁합니다. 누가 있어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그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의 앤드류 왕자, 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지금 트럼프도 대통령, 있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아마존. 그다음에 우디 앨런, 아이고야, 또 연구원 유대인이네. 예, 우디 앨런.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 뭐 전 세계에서 방귀끼는 한 사람들은 다 앱스타인과 친분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앱스타인을 이 최상층과 연결시켜준 고리가 옛날 여자친구인 지슬레인 맥스웨일인데 지슬레인 맥스웨일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미디어 재벌인 로버트 맥스웰의 딸입니다. 로버트 맥스웰이고 지슬레인 영국의 미디어 재벌 예. 아빠. 예. 그다음에 미러, 이분이 딸이에요. 미러, 더 미러의 예. 사장이죠? 발행인죠. 발행인. 예. 그게 이제 근데 이 그 지슬린 맥슬레인이라는 이 여자친구가 미인계의 채용사 역할을 했죠. 여자를 훈련시켜주고. 여자를 이제 리크루트를 채용하고 하고. 리크루팅하는. 예. 근데 모집을 해서. 요가 강사나 어. 마사지 강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거나 아하. 아니면은 모델을 시켜주겠다. 아, 그래 불러가지고 앱스타인의 거쳐 저 카리브에 있는 섬의 별장 이런 데다 데려가가지고 성행위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이야. 그리고 고객의 이제 뭐 유명한 VVIP들만 데려와가지고 파티를 성대에 열면서 그들을 성접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야. 불행하게도 이 앱스타인의 성접대 동원된 여성들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잘 속고 돈 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는. 이때 수년 동안 이제 이들을 성놀이개로 삼았는데 네. 앱스타인이 이 블랙북이라는 수첩에다가 자기 이제 고객들의 고객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군요. 이름이나 뭐 예.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걸 다 기록했다고 특이점을 또 예,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이제 성노예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2019년 8월 15일 교도소에서 몸을 자살했습니다. 예. 이것도 또 음모론이 이 있던데. 감시가 철저한 교도소에서 예.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음모론의 예. 화수분이죠. 예. 음모론계 최대 고객인데 자살이 너무 석연치 않으니까 몇 타살은. 분 동안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 CCTV 카메라가. 그리고 뭐 CBS 보도에 따르면 사망 당시에 비명 소리가 들렸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부검 결과 목표가 골절됐는데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약간 말씀드렸듯이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예. 이게 몇 분이 꺼져 있거나 불이 꺼져. 아니면은 뭐 화면의 비율이 다르거나 네. 이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필이면은 자살하는 순간에만 CCTV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음모론을 먹고 성장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이용하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그 음모론을 리트윗합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이 저질렀다. 그러면서 뭘 저질렀다고요? 빌 클린턴이 이 타살을 암살을 자기를 사주했다. 자기, 예. 자기 관여된 걸 무마하기 위해서 예. 제프리 앱스타인을 죽였다고. 죽였다고. 누구 그 사주를 배우에 해서 빌 클린턴이 있다. 오 마이. 요 글을 리트윗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계정으로 리트윗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트위터 팩트- 계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트럼프가 배우다. 그렇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지금 앱스타인이 죽으면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지금 범위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 쟁쟁한 사람들이 다 배우가 될 수 있는 배우가 거지. 될 수 있고 예. 다 용의자인 용의자 선상에 선상에 오르는 있는, 거죠. 예, 예. 아까 그 말한 실력도 사람들은 있고. 친분은 있지만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미인계나 이렇게 성노예를 했다고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드러난 거 있는데 음. 다들 이제 전전긍긍하겠죠. 그래서 이 앱스타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다들 뭐 나는 안 했다, 난 관계 없다. 특히 빌 게이츠도 많이 좀 곤욕을 치렀었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네. 앱스타인과 친분을 맺었다는 걸 알려져 있고 CNN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앱스타인을 16년간 알았는데 내 취향에 꼭 맞는 남자다. 그리고 항상 어린 미녀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어린 여자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이랑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대놓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까? 그리고 예, 진짜. 앱스타인의 한 지인에 따르면은 내가 한번 늦었는데 왜 늦었냐? 트럼프한테 먹잇감을 갖다 주느라. 먹잇감은 어린 여성을 뜻하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정황이 있었는데 미국 하원의 앱스타인 파일 중에 되게 중요한 문건이 있는데 2003년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50회 생일 맞아가지고 생일 축하 네. 앨범을 만들었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스웰 맥스웰이 네. 제작한 건데 네. 앱스타인의 사진과 이제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유명 인사들이 보내온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굉장히 외설스러운 거죠. 여성의 신체를 네. 모사하는 건데 좀 이 사인이 누구 사인이 비슷합니까? 트럼프 사인인데요? 트럼프 사인과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트럼프의 생일 메시지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트럼프는 아니다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보도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네.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루퍼트 머덕은 트럼프의 후원자이자
트럼프의 최대 지지 세력 중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후원자이자 지지 세력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열받았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저런 거 보도 안 할 텐데 예. 저걸 보도를 했다는 얘기는 예. 이제는 뭐 돌아섰다는 얘긴데요, 거의. 그쵸. 트럼프랑. 예. 그리고 에스타인이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유델이라고 하고요. 마르비치바 행사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모습이 있던데 마르비치바 행사가 마르미츠바 성년식. 예, 요 사진이죠. 예, 예. 어릴 때. 요게 하원 위원회에 제출된 그 생일 축하 북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태인 밀집 지역에서 브루클린 시게이트라는 지역에서 그래. 성장했고 하버드에 그 유태인들이 모여 있는 그 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까지 한 거죠. 유태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친구 지슬린 맥스웰의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네. 유태인 정보기관 모사드의 아주 유명한 협조자입니다. 그래서 모사드 책 보면은 로버트 맥스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더 미러의 성장에도 모사드의 도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특종 기사들을 많이 몰아주고 주요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네네. 아예 대놓고 키워주고 그 대가로 맥스웰은 영국 정계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이어주거나 이런 네네.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언론계 재벌이지 뭐. 예, 언론 재벌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이 있었고 결국 로버트 맥스웰의 딸인 지슬린 맥스웰이 미인계를 동원해서 앱스타인의 VVIP를 관리했는데 네. 결국 이거는 모사드가 배후했었고 아이. 그 모든 파일들을 모사드가 관리하고 있었다. 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트럼프.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말을 안 될 때마다 모사드가 요만큼씩 보여주면서 아프면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게 이번 음모론의 야. 핵심입니다. 아. 말리 돌아왔습니다. 끝장파이다. 끝장파. 와, 이거는 끝판왕인데. 여러분 현재까지 음모론입니다. 지금 어. 증명된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주장이 있다. 그렇죠. 야, 근데 너무나 솔깃합니다. 이게 음모론이 네. 항상 이렇게 솔깃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교수님, 기자님, 이게 단순히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라고 하죠. 네. 공화당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거를 명단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된다.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어린 소녀들을 성착취했는지.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공약으로 걸어서 당선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마가 지지 세력들이 앱스테인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가에 추앙하는 음모론은 많이 있는데 하나가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는 얼굴마당 같은 게고 사실은 뒤에서 움직이는 뒤에는 그림자들이 그림자 정부가 있다. 그림자 정부가 있는데 그게 네. 딥스테이트인데 네. 앱스테인은 딥스테이트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어. 앱스테인 파일에 있는 거는 딥스테이트의 추악한 면모를 파헤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을 자기가 당선되면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거죠. 그리고 앱스테인이 성노리개로 미성년자를 네네.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성착취를 했는데 이거는 또 마가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 세력들한테는 완전 사탄과 같은 짓이죠. 아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봤고 도저히 우리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이 못할 짓을 한 저런 나쁜 놈을 철저히 파헤쳐서 응징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했고 마가 지지층들은 환호하면서 이걸 호응을 했는데 그 6월 5일에 지난 6월 5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그 정부 효율부 장관에 물러나면서 트럼프와 막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 이런 걸 트위트 올렸죠. 진짜 큰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앱스테인 파일에 이름이 들어있다. 그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이유다. 불을 붙였죠. 그런데 6월 7일 그 얼마 아니 돼서 법무부 FBI가 뭐라고 했습니까? 앱스테인 고객 명단은 없다. 이게 3월에 펜 본디 트럼프가 임명한 약간 멍청해 보이는 법무장관이죠. 예. 법무장관 뭐라 하면은 3월에 고객 명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3월에는 앱스틴의 고객 면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네. 6월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말을 없다고 바꾼 거예요. 바꾼죠. 법무부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제 마가 지지층들은 분노하는 거죠. 트럼프가 말을 바꿨냐.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 또 길을 넣었습니다. 왜 관심을 두지? 왜 내 관심을 지지자들은 왜 관심을 두지? 아, 앱스타인은 오래전에 죽었고 생전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리니까 끓는 불에 기름 자꾸 넣는 의심을 낳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들은 분노하고 되고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렸던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앱스테인 문제로 마가 지지층의 지지율을 10% 잃게 됐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 40석을 잃게 되고 결국 대선에도 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아. 했죠.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최대한 공개하러 지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할까? 아니 공개를
하면 본인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아니, 블랙북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고객 명단이 있다면은 그게 있다면. 트럼프에 대해서 야, 그러면 거의 탄핵감 아니에요? 제가 재임 시절에 지은 죄는 아니긴 하지만 저 분명 형사법상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도 예, 있고요. 예. 일단 국회에서 증언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위증죄는 아니지만은 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으나 상황 심각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네. 탄핵감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계 인사들이 그렇죠. 연관이 돼 있다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서 이거 왜냐면은 그 유태인들이 많고 유태인들은 되게 금융계 아까 이제 우디 알렌 같은 네. 연예계 감독. 그다음에 네. 법 쪽에 되게 이런 인사들이 되게 보면 유태인들이 많고 엄청 유태인들 많죠. 네. 이런 이제 돈 많고 엘리트 유태인들은 되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들은 이 앱스타인 파일이 이 딥스테이트에 뿌리 뽑을 수 있는 한 방에 뿌리 뽑을 수 있는 폭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공개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유리해지는 건데 왜 공개를 안 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은 합리적인 추론은 자신도 관련이 돼 있기 관련돼 때문에 있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음모론이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 의원들은 반대로 그럼 트럼프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뭐 공개하라고 해야 되는 공개하라- 당연히 강력하게 공개하고 하고 있죠. 있죠. 하고 아,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공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아. CNN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개 왜 안 하냐라는 식의 그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걸 다룬 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미국 내에서는 핵폭탄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반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이죠. 그리고 아, 이- 만약에 연관된 게 진짜라면 연관된 게 진짜라면은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국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관세 지금 전쟁 중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분쟁에 종식시킨다고 개입했는데 네. 제대로 종식을 못 시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정말 큰 핵폭탄적인 이슈다. 예. 근데 미국 국내에서는 이 여론이 이걸 공개되는 게 가라앉지 않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저거 누가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릴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트럼프의 어. 유세가 크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어렵지만은 임기 말쯤 되면. 지금 건불 10년인데 네. 언제 화무 11홍이고 언제까지 아니 근데 트럼프는 재임할 수 있나요? 지금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은 네. 재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트럼프는 항상 3년 임무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농담을 비밀 삼아 열어두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는 네. 지금 마가의 후계자인 부통령을 벤스 부통령을 네. 다음번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형사소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마시키는 방패막이로 지금 삼고 싶어 하겠죠. 공화당은 다 이거 뭐 좀 조용히 덮자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어. 공화당 내에서는 이거는 트럼프를 잡기 위한 일종의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러나 정치 일각의 어, 세력에서는 어. 지금 완전히 공개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렇고. 파문이 커지면서 마가 같은 경우는 공개하자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 나가겠죠. 어쨌든 네. 트럼프의 지지층은 지금 공개하자. 네. 국민들은 공개하자는 여론이 우세하고 이게 모사드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니까 또 이게 음모론이 항상 이게 그럴듯한데 이스라엘의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다 보면 좀 진짜인가 싶기도 해요. 아까 일부에서 다뤘던 근데 카타르 공습도 그렇고 제가 또 이와 좀 다른 해석을 재미를 위해서 한다면 왜 그러면 까타르를 막지 않았냐? 네. 그 전 상황을 보시면 하마스가 실제 협상을 계속 어렵게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인질 안 풀면 지옥문이 열릴 거다. 지옥문이 열릴 거다. 예, 하마스한테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계속해서 협상에서 이스라엘 조건을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려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자지구에서 떠나야 한다는 이 조건을 계속 거니까 협상에 이제 진전이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냐후가 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 지도부를 없애고 차라리 새로운 협상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 체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있지만 일단 가자지구 지금 건네를 위해서는 이런 지도부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지도부와 협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새로운 협상이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이 아니다. 아닐 그런 반론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반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론을 지금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이제 네. 미국 내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핵폭탄적인 이슈니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이다 아니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뭐랄까 의심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좀 소개를 끝나지 해드립니다. 않고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끝나고 계속 디벨로핑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앱스타인 관련 이슈를 다뤄봤는데 아까 모사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기자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렇게 뭐 미인계라든가 뒤에서 어떤 공작 정치를 이렇게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었나요? 세계 3대 정보기관을 꼽을 때 보통 미국의 CIA, 그다음에 옛소련의 KGB, 지금은 이제 FSB로 바뀌었죠. 아, 무서워. KGB 무서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사드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인스티튜트. 예, 제도, 뭐 기구 예. 이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사실 모사드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 명칭은 정보특수작전본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하모사드 이렇게 부르는데 모사드. 거기 정관사. 그쪽 예. 그쪽 기관 예.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모사드를 지금 위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희 X에서 받아왔는데 오. 모사드의 사진은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이 위성 사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모사드 주소가 없답니다. 없겠죠. 이 이 그리고 위치가 그냥 어디예요? 근데 글리엇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글리오. 에어리어로만 이렇게 부르는데 글리옷이 예. 텔아비브에 있어요. 테라비브에 테라비브. 약간 북쪽에 있어요. X에서 지금 사진을 2개 보내는데 여기 있고 또 하나 보면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 예. 있습니다. 예. 저거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쏠 때 쐈다고 그러죠. 예. 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기. 예, 그렇죠. 그런 지역이고, 모사드의 직제는 비밀이고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나서 미국 대사관이 한번 그 혁명 세력 때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사드에 관한 CIA 보고서가 유출이 됐는데, 그때 아하. 그 내용에 따르면은 8개의 부서가 있는데, 공작과, 대외연락과, 기술공작과, 분석과, 훈련과, 작전기획 조정과, 그다음에 인력 재정 봉참 보안과, 우리 말하면 총무과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모사드의 생일은 1948년 6월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의 제안으로 정치국이라는 이름으로 외무부 산하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 국장은 레우벤 실로아흐. 실로아흐. 그다음에 1949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창설 1년 조금 지나자 정치국을 확대 개편해 가지고 정보조정연구소가 되고요. 1951년에 총리 직속 기구로 개편이 됩니다. 그때서 모사드의 생일을 1951년은 보는 또 견해되어 있습니다. 총리 직속 기구로 되면서 이게 대폭 확대되고 커지겠죠. 그런데 이제 모사드의 기구가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내부에 제일 유명한 게 현실판 007이라는 키돈. 암살 부서 아닌가요? 암살 부서. 히트맨 보내는 거죠. 히트맨 보내는. 여성 요원도 있다고 하고요. 미넨 올림픽 때 그 이제 검은 고을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관련자들 다 하나씩 처단하는데, 그때 신의 분노 작전 소재를 한 게 영화 미넨이죠. 정말 대단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2016년 아부다비 사건이 있었고요. 아부다비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난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야호르민이라고 해가지고 통신감청 전문하는 팀이죠. 그다음에 모사드의 힘은 우리가 흔히 이제 007 영화로 보면은 키돈 같은 이제 공작원, 공작원이 날리는데 본드 같은 공작원, 현실에 이 첩보 세계에 들면은 공작원은 위에 공작관이,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 있습니다. 공작관이 공작원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공작원은 되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대상 국가에서 현지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작관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작관이 소련에 가가지고 그래서 소련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공작원을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07 영화는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거고,
대개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공작원을 채용하는데 이들은 카차라고 부르는데 네. 네, 현지 고용하는. 그래서 이번에 모사드가 이란에서 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란에서 지금 활발하게 작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란의 소수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이란 국민들을 많이 예, 카차로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보도에 따라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 이란의 이스라엘의 케이스 오피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이 30개, 40개 정도 아직도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 유태인들이 많이 파져있기 때문에 네. 협조자 메사이안이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메사이에야 하면 도와준다는 뜻. 거기서 나온 도와주는 사람. 사이안인이라고 하는데 예.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와. 3만 명 되는데 네. 이들이 모사드의 힘입니다. 물론 약간 카차도 있지만 사이안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렌터카 사업을 하는 사이안인 경우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케이스 오피서나 이런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그냥 서류 꾸며줘가지고 가라로 우리 이제 전문용 가라로 꾸며줘가지고 바로. 차를 빌려주거나 네. 아니면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죠. 융자를 해주거나 네. 그냥 거의 공짜로 돈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정보를 물어다 주거나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 모사드의 힘은 이 사이안의 힘이고 결국은 그래서 전 세계 유태인들이 골고루 퍼져 있고 되게 또 그쵸. 엘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이게 모사드의 힘이라고 하죠. 야, 그러면은 이게 참 대단한 조직인데 이 모사드가 여러 가지 유명했던 대단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명성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이제 모사드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중심으로 소개한다면은 넷플릭스에는 스파이라고 아마 공개가 됐 예. 엘리 코헨이라고 네. 했죠. 엘리 코헨이 본명은 엘리 샤울 코헨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남미를 거쳐가지고 시리아인으로 위장을 해서 위장하지 뭐죠. 위장을 해서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네. 시리아 바트당에 당시에 여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고 위장해가지고 사교육의 황태자가 되면서 네. 네. 그래서 결국 국방 차관은 이제 차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뭘 했냐? 시리아의 골란고원에 요새를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그 정보를 해서 이스라엘에 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때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애꾸는 장군 모세 다얀이라고 네, 네, 국방장관이 뭐라 네. 했냐면 코헨이 아니었다면은 골란고원 점령이 어려웠을 것이다. 아, 칭찬을 하는. 엘리 코헨이 아니었으면 예. 어려웠어. 그리고 시리아 부대들이 어디 딱 숨어 있는지를 위치를 전부 다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 유칼립투스 나무인가? 그 나무를- 나무의 나무, 밑에다가 예. 그 토치카를 만든다는 정보까지 알려. 거기만 그쵸. 이스라엘을 노렸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럼 이분이 지금 화면에 있는 이분이 왼쪽이 저 영화고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그럼 이분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이었는데 네. 시리아의 국방부 차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와, 그럼 철저하게 몇십 년 동안 계획한 그렇죠. 거네요. 완전 만화 같은 얘기예요. 만화 진짜 같은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와.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냐? 이상한 전파가 많이 난다는 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시리아의 방첩 장국이 추적을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소련한테 SOS를 칩니다. 그 소련에서 차량이 있습니다. 네. 탐지 차량을 탐지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못 잡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전을 다마스커스를 정전을 만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면은 엘리엇이 건전지를 이제 배터리 사용해서 하다가 아, 시간이 길어 걸린 시간이 거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잡혔어. 그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다 공개 채용을 당하죠. 네. 그 당시에 교황도 뭐 탄원까지 하고 예. 전 세계적으로 탄원했는데 공개 처형을 하고 이 엘리엇의 가족들이 그 장면을 또 보죠. 공개 교수형을 당합니다. 공개 교수형을 당하고 이게 넷플릭스의 7부작인가요? 미니 시리즈로 하여튼 나왔죠. 네, 제가 다 봤어요. 네. 시즌 봤습니다. 예. 이게 좀 스파이. 깁니다. 예, 이게 7부작인가 8부작인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또 아, 예. 브러쉬 피날레. 예, 영화 있는데 이게 아돌프 아이히만 납치 사건. 납치 사건. 예. 아돌프 아이히만은 친위대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친위대였는데 홀로코스트의 그냥 주모자죠. 그쵸. 600만 죽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신분을 숨겨가지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나치 독일의 이 망명자들을 많이 받아주었는데 네. 그 당시 독재 정권이었고요. 네, 네. 또 그래서 많이 받아줬는데 그 묻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결국 모사드가 위치를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가지고 1960년 6월 10일 아르헨티나에서 모사드 요원들이 아히만을 납치합니다. 산채로 산채로. 잡아옵니다. 생포. 그래가지고 어. 마취를 시킨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국영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에랄. 에랄 국영항공사 에랄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의 에랄 항공기에 태워가지고 텔아비브를 압송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흐만의 재판이라는 재판이죠. 한나 아렌트가 악이 얼마나 평범하냐. 그렇게 그 재판 이
그러나 아이인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 안 합니다. 반성 안 하죠. 600만 명을 유대인을 죽였는데 반성 안 해요. 반성 안 하고 반성 안 나도 피해자다. 나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거기에 충격을 받죠. 아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거 이유 없는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반성 안 하면 더 웃긴 건 이게 아이크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미국 CIA와 소독 정부가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죠. 근데 안 가르쳐줬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 안 가르쳐주기도 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문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서독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들 네. 잘못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나치 사냥꾼 사이먼 비젠탈. 비젠탈. 추적을 비젠탈이 이 나치 사냥꾼이 유대인인데 자기도 홀로코스트 때 있다가 살아남아서 살면서 이 모든 인생을 오로지 나치 잡는 데만 모든 인생을 바친 맞아요. 비젠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잡았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대인이 이 사람과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을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니콜라스라는 사람하고 사귀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수상하게 보고 이상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대. 결국 유대인이 잡은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사야닌.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젠탈도 알려주고 대사관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면서 이 사람을 생포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야 이게 영화 같네요 참. 그 영화 같은 또 실제 작전이 있죠. 네. 마부 암살 사건. 네. 2010년 1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기사도 많이 나왔죠. 15년밖에 안 됐어요. 예.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마무는 하마스의 지도자죠. 하마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묻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키돈을 보내죠. 근데 무려 26명을 보냅니다. 영상이 그대로 CCTV가 당시에 예. 그대로 다 보도가 돼요. 얼굴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네. 26명을 예.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네. 빡쳐가지고 빡쳐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 총책임자가 영국 경찰 출신인데 예. 그 경찰청장 영국인이 경찰 출신인데 총동원을 해가지고 26명의 CCTV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네. 얼굴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얼굴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왜 화는 거예요? 유해인은? 자기네 영토에서 똑같습니다. 비밀 작전을 까타르가 공격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 잡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나라 영토에서 막 죽이니까 그렇죠. 협의도 안 하고.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죠. 일본의 테러리스트가 한국에 잠입했는데 일본 정보국이 네. 암살자를 보는 한국에서 암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에 주권이 있는데 이게 침범 당한 거니까. 그렇죠. 2010년이면 아유 그 UAE가 한참 장사 잘하고 잘 살 때인데 그렇죠. UAE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UAE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시큐리티입니다. 안전. 왜냐면 거기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UA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살인 사건이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살인 사건이나 이상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UAE는 철저하게 모든 것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CCTV가 그만큼 많대잖아요. UAE에서 사실. 그래서 UAE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인데 어. 작전은 성공했지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컸죠. 그것만 문제였던 게 아니고 그때 이 26명이 들어갈 때 여권을 어느 나라 여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여권은 아닌가? 이스라엘 여권을 못 미국 들어가죠. 여권 같은 못 들어가죠. 그때 그 당시는 못 들어갔죠. UAE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영국, 독일, 막 유럽, 캐나다. 네,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외교 문제도 생겼어요. 위조한 거예요. 네. 나라를. 불통이 났으니까. 네. 다는구나. 그냥 가리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이 이걸로 피해를 입었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들키는 바람에. 들키는 안 들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살은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네. 이 또 이제 26명 중에 이제 핵심들은 머리를 잘 썼죠. CCTV에 걸려도 인식이 안 되도록 네. 매번 복장을 바꿨는데도 네. 그 집요하게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알아냈어요.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네. 동일인인 것을 밝혀냈었죠. 여성 요원들도 많이 있었고, 여성 요원도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다 성형 수술을 다 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모사드가 대단한 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을 텐데. 실패한 사건 뭐가 있을까요?
저거 같으면은 알리 하산 살라메 영화 미넨에서 이제 네. 검은 구월단이 미넨 올림픽에 예. 이스라엘 선수단을 많이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기획자가 알리 하산 살라메라고 네. 팔레스타인인데 붉은 왕자라고 레드 프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외모도 굉장히 특출난 편이었고 키도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예. 굉장히 그 풍류를 즐겼지 않아가지고 어. 왕자처럼 보인다 해서 붉은 왕자라고 하는데 붉은 왕자 알리 하산 살라메가 이스라엘의 신의 분노 작전에 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관련자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네. 처단하는데 뭐 처단 방법이 많이 그 영화에도 보듯이 네. 전화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네. 전화를 걸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뻥 터지게 아, 만들. 그거는 할레드 마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예,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씩 예. 처단하는데 네. 알리아산 살레메가 위험을 느끼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첩보가 뭐냐면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 릴리함메르 노르웨이 네. 릴리함메르에 알리아산 살레메가 숨어 있다. 아하. 근데 모로코 출신으로 위장을 위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 웨이터를 하고 있다. 웨이터. 그래가지고 암살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근데 이 웨이터가 노르웨이 현지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을 하죠. 근데 알리아산 살라메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모로코 진짜 모로코 출신. 그냥 웨이터였다. 그리고 또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 마이. 그럼 죄 없는 모로코 웨이터 그냥 노르웨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착각해서 죽인 예, 거예요. 죽인 거죠. 착각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성 4명, 여성 2명, 6명이 네. 이 작전에 동원됐는데 또 이 도주 과정에서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자동차를 버리지 않고 그 차로 그냥 바로 공항을 가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이 그 모사드의 비밀 요원이란 걸 다들 밝혀내요. 자백을 하면서 크게 문제되가 모사드가 한동안 유럽에서 작전을 못했다고 하죠. 개방신이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엄청난 방신을 당했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은 뭐 받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알리 하산 살레메는 결국 노르웨이 다른 데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첩보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결국 모사드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또 추적을 해가지고 1979년에 아. 폭탄으로 암살했다가 그게 이제 민헨이죠. 예, 예, 민헨에서 예. 알리아산 살라메를 잡아갑니다. 잡아간. 예. 예. 근데 미넨에서 나온 내용이면 알리 하산 살레메가 또 CIA의 협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CIA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이지 못하도록 몇 번 왜요? 방해를 합니다. 하산 알리 살라메가 CIA에다가 좋은 정보를 많이 도와줬어요. 소련에 관한 네, 중동에서 소련에 소련 관한- 첩보를 네. 아, 이게 또 적의 적은 예. 적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상 같은 편이 아니다. 아니죠. 좀 필요할 때는 북익 앞에서는 네. 예. 아니 근데 노르웨이에서 죄 없는 모로코의 분을 이렇게 살해한 그 모사드 요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네. 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풀어주겠죠. 중간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귀국을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사람을 죽였는데 보상금 주겠죠. 죄 없는 사람을 아내 임신한 아내 앞에서 죽여놓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감옥 생활 하다가 얼마 정도 하다가 이스라엘이 계속 뭐 외교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대신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게. 심심한 사이를 편다.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거죠. 뭐. 예. 요르단에 있었던 칼레드 할레드 마샬. 마샬 이 사건이 뭐죠? 할레드 마샬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하마스의 정치국 외교를 하는 해외에서만 공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국 위원이라고 그러죠. 폴리티컬 비로의 가장 오래된 인물입니다. 칼레드 마샬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고 까타르 도와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요르단에 있다가 모사드가 침투했어요. 칼레드 마샬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키에다가 독약을 넣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리지 왜 키에다 독약을 넣을까요? 총으로 쏴면은 들통이 나니까 병으로 죽었다는 걸 이렇게 위장하겠어요.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너무 똑똑하셔. 그래서 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요르단 정보부에 잡힙니다.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모사드 공작이었던 게. 그러니까 요르단 당시에 후세인 국왕이죠. 이때가 96년쯤 됐죠. 97년.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94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세인 국왕이 압박을 하죠. 우리 땅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몇 년 전에 맺은 평화협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독약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쫄아. 그때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타냐후. 아 그때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였어요. 그냥 웬만히 총리 누구였지 아십니까? 그럼 네타냐후 하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17년, 18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제적인 분쟁이 있으면 결국 뿌리를 올라가면 영국이 있듯이 예. 이스라엘 관련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원은 네타냐후. 네타냐후. 예. 그래가지고 나타냐고 쫄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해독제를 줍니다. 해독제를 주고 결국 잡힌
요원들을 풀어내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후세인 국왕이. 이거로는 부족하다. 그때 잡혀있던 하마스를 창시한 아흐마드 야신 있죠. 야신. 아흐마드 야신을 풀어줘라. 22명을 네. 석방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털어줍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죠. 죽이지도 못하고 해독제만 주고 칼레드 마샬 해독제 맞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 살아났어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지 지금 않습니까?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치욕적인 작전으로 음. 가장 치욕적인 작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건 기자님 교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사드를 이용해서 뭐 암살 혹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하는데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린 북한이라는 또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모사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될 점 혹은 경계해야 될 점 또 우리의 또 안보 태세는 어떤지 좀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사드가 이렇게 명함을 얘기했는데 모사드가 이 닭짓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타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감수하고도 네.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든 적극적으로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그렇죠. 태도. 우리가 모사드처럼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비밀 작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을. 모사드라는 책을 이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이걸 다 확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신 건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요. 엑기스만으로 얘기했고 여기 엑기스만. 모사드의 그 유명한 작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기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네. 운전사를 위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거 읽어보시면 야 한번 책을 드시면 놓기가 어렵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방첩이었다. 이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사드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대북 정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럼 모사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